우리 부모님들 1차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잘 사용하셨나요? 오늘은 따끈따끈한 2차 민생지원금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급일은 9월 22일로 확정되었는데요.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주었던 1차 때와는 다르게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고 합니다. 반면에 개선사항으로 사용처가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2차에 달라지는 지급 기준과 추가된 사용처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는 다 줬는데 이번엔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1차 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받았지만 2차에는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즉, 국민의 90%가 받게 되는 건데요. 지난 9월 2일 정부에서 확정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소득 관련 자료를 종합해서 소득 상위 10%를 결정하고요. 둘째,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다소득원 가구에게는 특례 조항이 적용됩니다. 아직 상위 10%의 기준이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직장 가입자는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약 24만원 이상, 회사와 50%씩 부담하는 총 건강보험료는 약 47만원 이상이면 제외되고요. 지역 가입자는 대략 58만원 이상이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잠정 결정했다고 알려진 중위소득 210%는 다음과 같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1인 가구는 502만원 이하, 2인 가구는 825만원 이하, 3인 가구는 1155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280만원 이하입니다. 모두 세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정부는 소득 기준만으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이 없도록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다소득원 가구에 특례 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정확한 상위 10%의 기준과 특례 내용은 9월 12일에 발표한다고 해요. 이건 내용이 확정되면 제가 고정 댓글로 적어두겠습니다. 그런데 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데요. 바로 고액 자산가의 경우입니다. 정부에서는 재산과세 표준이 12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액 자산가로 본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과세 표준은 재산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으로 20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고요.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지급 대상에는 제외됩니다. 이제 내가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판단이 가능해지셨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달라지는 사용처입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1차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되는 사용처는 먼저 면 소재지의 유일한 하나로마트로 한정됐던 사용처가 부분 확대되어서 보다 많은 하나로마트에서 소비 쿠폰이 사용 가능해지고요. 1차에는 불가했던 생활협동조합이 사용처에 추가됩니다. 이 두 곳에서 많은 소비를 해오셨던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것 같네요. 기존처럼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미용실이나 안경점, 학원, 소규모 병원이나 치과에서는 불편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불가능한 곳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 유흥, 복권, 세금, 공과금 등으로 1차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1차 때도 여기에서 쓸 수 있나 없나 애매한 사용처들 있으셨죠? 제가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많이 쓰셨을 배달앱은 앱 결제는 안 되고요. 배달 기사님을 만나서 카드 결제는 가능합니다. 택시 역시 앱 결제는 불가하고요. 택시 단말기에 직접 결제는 가능합니다. 다이소나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경우에는요, 직영점은 사용이 안 되고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핸드폰 구입도 궁금하실 텐데요.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 센터나 대형 통신사의 직영점은 결제가 불가하지만요. 동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접 매장에 가신 경우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라는 스티커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사장님께 물어보고 사용하시면 가장 안전하겠죠? 이처럼 소비쿠폰 어디서 쓸 수 있는지 한번 싹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는 신청하고 잘 사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신청은 이미 한번 해보셨으니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1차 때는 소비쿠폰 지급 유형별 장점과 단점 모르고 신청하셨다면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골라보세요. 이번에는 소비쿠폰 지급 유형 3가지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장점은 빨리 지급받을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민생지원금으로 채울 수도 있고 분실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 본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과소비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네요. 두 번째는 선불카드입니다. 선불카드에는 딱 지원금만큼만 충전이 되어 있고 해당되는 사용처가 아니라면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 금액만 따로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죠. 단 직접 수령해야 하고 이사를 한다면 지역 변경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9월에서 11월 중에 관할 지역 외로 이사하실 거라면 선불카드는 피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지류로 지급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조기 품절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모바일이나 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호하실 거예요. 또한 5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하지만 사용처는 30억 이하 소상공이면서 동시에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도 가입되어 있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2차 소비 쿠폰을 어떤 유형으로 받으실지도 결정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고 계시면 혜택을 주는데도 못 받고 오히려 피해만 입으실 수도 있어요. 끝까지 꼭 확인하세요. 첫째, 신청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소비 쿠폰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지급 기간인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1차 때처럼 첫 주에는 묘일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잘 챙겨두세요. 이 내용도 다음 주에 확정되면 고정 댓글로 정리해 둘게요. 둘째로 사용 기간은 1, 2차 소비 쿠폰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고요. 환불과 이월도 당연히 불가합니다. 그러니 아끼지 마시고 바로바로 사용하세요. 셋째, 부정 사용은 하면 안 됩니다. 중고거래나 현금화 적발 시 소비 쿠폰은 전액 환수되고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넷째, 우리 부모님들을 노리는 피싱 문자를 주의하세요. 정부와 카드사는 소비 쿠폰 신청 URL을 절대로 문자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두 보이스피싱과도 연결되는 거니까요. 문자로 오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10만원 받으려다 1000만원 넘는 더 큰 피해 입으실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오늘 제가 2차로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정부의 발표 내용과 바뀌는 주요 내용 싹 다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2차 민생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추가된 사용처는 어디인지, 소비쿠폰 지급 유형별 장단점은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10만원이라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가정경제에 도움되도록 알차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도 이제 곧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놓치지 않으시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2차 소비 쿠폰은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도움되는 보석 같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 알려드린 민생지원금과 더불어 기초연금 최대로 받는 꿀팁도 궁금하시다면 제가 올렸던 이전 영상 참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